여러분, JLPT 준비하면서 시험 접수는 했는데 뭐부터 해야 하지? 혹시 지금 이러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공부 순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책은 앞이 아니라 뒤가 중요합니다. 뒤가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초책을 공부할 때 앞부분만 보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서점에서 판매하는 기초책이 2권짜리든 3권짜리든 4권짜리든 사실 커리큘럼은 다 비슷비슷해요. 앞부분에는 자기소개, 숫자, 시간, 요일, 날짜를 배우고 그 다음이 이형용사, 나형용사, 변형을 배우고 그 다음이 마스형, 때형, 따형, 따리형 정도를 배우는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난이도가 쉽기도 하고 한국인들이 바로 직역이나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어에 없거나 의미가 아리송해서 매번 헷갈리는 요다, 소다, 라시, 미타이, 가정법, 타라, 토, 바, 나라, 레루, 라레루, 가능형, 존경형, 수동형, 세루, 사세루, 사역형, 일본어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바로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 스스로가 기초가 점점 무너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당연히 합격률과 정답률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기초책이 2권이든 3권이든 4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다 보고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두 번째, 시간이 없다면 기초를 끝내고 바로 모의고사로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는데 과목별 책을 전부 다 구매하시려고요? 그거 사봤자 책장에 전시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시간이 많아서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차라리 바로 모의고사로 들어가세요. 단 주의할 점은 처음 N3 모의고사를 풀면 정답률이 엄청 낮아질 거예요. 이때 멘탈이 흔들려서 시간을 계산해보고 이번 시험은 포기하고 다음에 봐야지 라든가 접수 취소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멘탈을 단단히 부여잡고 좋아,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틀린 문제나 찍어서 맞춘 문제를 반드시 예문과 함께 암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법 같은데? 공부하면서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엄청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정해져 있는 분량과 유형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나 표현이 다른 문제, 다른 형태로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실력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절대 한자는 손으로 쓰면서 암기하지 마세요. 한자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공부법인데요. 단기 합격이 목표라면 절대 손으로 쓰면서 외우지 마세요. 왜냐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효율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JLPT는요, 손으로 직접 써야 하는 쓰기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으세요. 한자를 보고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훨씬 시간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한자 공부는 음독보다 훈독을 외우세요. JLPT는 N3까지의 한자가 약 600자, N2까지의 한자는 약 1000자를 외워야 합니다. 이 중에서 기초책에서 배운 한자를 빼고 모르는 한자만 골라내서 공부하실 텐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음독보다 훈독을 암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준비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소나에루 라는 단어가 있다고 칠게요. 뜻은 비슷해도 소나에루가 훨씬 더 생소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 음독 위주보다는 훈독 중심으로, 명사보다는 동사 위주로 암기해야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한자 암기의 포인트는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단어를 얕게 여러 번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단기 합격의 핵심입니다. 5번째, 청해는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청해는 감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셔야 하는데 제가 더보기 링크에 올려놓은 JLPT 모의고사를 무료로 풀어볼 수 있는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프린트해서 직접 풀어보시고 N3 청해 6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 바로 N2 청해로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40점 이하라면 N3 청해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점수에 상관없이 공부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청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메모를 하면서 푸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N2부터는 듣기가 꽤 길어져요.
mp3가 너무 길어지면 남자와 여자의 말을 머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문제 끝에 가서 말을 바꾸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신의 듣기 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반드시 들으면서 메모하셔야 해요.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이 다 끝났으면 해설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면서 내가 못 들은 단어와 표현을 체크하고 암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잊을 때쯤 다시 문제를 풀어보세요. 포인트는 잊을 때쯤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방금 암기하고 다시 청해 문제를 풀면 당연히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틀 후에 외운 단어를 까먹을 때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이 단어가 안 들리는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처음 문제를 풀 때는 메모하면서 풀고 해설지로 암기한 다음에 이틀 후에 다시 들으며 풀어보기. 이 루틴이 필수입니다. 자, 결론 정리합니다. 첫째, 기초책은 반드시 끝까지 공부할 것. 둘째, 기초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바로 N3 모의고사, N2 모의고사로 문제풀이를 시작할 것. 셋째, 한자는 손으로 쓰지 말고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얕게 자주 여러 번 암기할 것. 네 번째, 한자는 음독보다는 훈독, 명사보다는 동사 중심으로 암기할 것. 마지막으로 다섯째, 청해는 메모와 해설지, 표현을 암기한 후에 잊을 때쯤 다시 풀어볼 것. 이 5가지를 지키면서 모의고사 5회짜리 책 한 권을 전체적으로 2~3번 정도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단기간 합격을 넘어서 고득점 합격까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독학이어도 막막함이 확신으로 바뀔 거예요. JLPT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오타쿠라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험의 전략을 아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